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분석 자료, 이거 진짜 흥미롭습니다. 금융시장에서 가끔 벌어지는 기막힌 역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숫자의 표면에 가려진 진짜 진실을 찾아내는 과정이랄까요? 오늘 우리는 KCC의 2026년 1분기 실적 발표를 해부해 볼 건데요. 겉으로 보이는 실적과 시장의 평가가 어떻게 이렇게 극명하게 엇갈릴 수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볼 겁니다. 단순히 재무제표 읽기가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수조 원대 가치의 미스터리를 푸는 아주 짜릿한 추리 과정이 될 겁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자, 출발합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숫자로 들어가 보죠. 마이너스 10%. 2026년 1분기에 KCC가 발표한 영업이익이 881억 원이었거든요. 전분기 대비로는 꽤 올랐지만 시장에서 이 정도는 벌겠지 했던 기대치, 즉 콘센서스 975억 원에는 무려 10%나 밑돈 겁니다. 냉혹한 금융시장에서 콘센서스를 10%나 놓쳤다? 이건 한마디로 뼈아픈 어닝 미스, 어닝 쇼크를 맞았다는 뜻이죠. 상황이 이러니까 여의도 애널리스트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즉각 반응이 나옵니다. 삼성증권은 KCC의 향후 전망치를 싹 내리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86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7%나 깎아버렸습니다. 실적이 예상보다 안 좋았으니 기업 가치를 낮춰 잡는 건 어찌 보면 아주 당연한 수순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말도 안 되는 모순이 하나 등장합니다. 실적은 기대치보다 10% 빠졌고 목표 주가도 7%나 깎였단 말이죠. 누가 봐도 악재투성인데? 뭐라? 정작 보고서의 최종 결론은 현재 주가 대비 28% 이상 오를 여력이 있다면서 아주 강력한 매수, 즉 바이 의견을 외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앞뒤가 맞는 얘기일까요? 애널리스트들은 지금 평범한 투자자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뭔가를 보고 있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이 숨겨진 미스터리를 저랑 같이 하나하나 벗겨보시죠. 이 얽힌 실타래를 풀려면 마치 양파 껍질을 까듯이 KCNC의 본업, 그러니까 실제 장사를 어떻게 했는지 그 뚜껑부터 먼저 열어봐야 합니다. 대체 어디서 피를 흘리고 있는 건지 말이죠. 지금 보시는 이 표가 핵심인데요. 도료, 그러니까 페인트 부문하고 건자재 부문은 각각 474억 원, 253억 원. 이쪽은 꽤 쏠쏠하게 잘 벌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저기 실리콘 부문입니다. 영업이익이 고작 40억 원이에요. 전분기에 비하면 흑자 전환이긴 하지만 전체 회사 덩치나 기대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죠. 사실상 이번 1분기 실적의 발목을 꽉 잡은 진짜 범인이 바로 이 실리콘 부문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실리콘이랑 도료 쪽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보고서에 따르면 몇 가지 거대한 역풍이 겹쳤습니다. 일단 비실리콘 원재료 값이 올랐고 물류비도 덩달아 뛰었어요. 거기다 하필이면 마진이 덜 남는 싼 제품들 위주로만 팔린 거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동 분쟁 같은 거시적인 이슈 때문에 원가 자체가 확 뛰었는데 KCC는 이걸 제품 가격에 제때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외부 환경이라는 거친 파도를 온몸으로 맞느라 수익성이 쪼그라든 겁니다. 자, 본업이 이렇게 고전했는데도 도대체 왜 주식을 사라고 할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금융 개념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SOTP, 부분합산 가치 평가라는 건데요. 말이 좀 거창하죠? 쉽게 말해서 기업을 통째로 뭉뚱그려 보지 않고 조각조각 쪼개서 각각 가격표를 매기는 방식입니다. KCC가 운영하는 여러 사업부들, 그리고 얘네가 투자해놓은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을 다 따로따로 계산해서 마지막에 하나로 딱 합치는 거죠. 애널리스트들이 KCC를 분석할 때 쓰는 제일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 SOTP입니다. 이 SOTP 방식을 K씨에 딱 대입해보면 진짜 재밌는 그림이 나옵니다. K씨가 본업으로 버는 핵심 영업 가치가 대략 7조 4,200억 원 정도로 평가되거든요. 반면에 다른 데 투자해놓은 주식 같은 순자산 가치는 장부상 약 3조 2,500억 원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3조 2,500억 원이라는 숫자는 시장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이른바 지주사 할인율을 한 55% 정도나 팍팍 적용해서 반토막 이하로 깎아내고 남은 엄청 보수적인 수치라는 겁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분은 이 숫자의 이면에서 폭발하고 있었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실제 삼성증권 보고서에 실린 SOTP 표를 한번 볼까요?
KCC라는 거대한 기업을 떠받치는 두 개의 커다란 기둥이 보입니다. 위쪽은 방금 말씀드린 본업의 영업 가치고요. 아래쪽이 바로 투자 자산, 즉 순자산 가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핵심은요. 본업에서 살짝 까먹은 이익 따위는 아주 우습게 덮어버리고도 남을 만큼 저 아래쪽 투자 자산 항목에서 말도 안 되는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짜 놀라지 마세요. 무려 44%. KCC가 쥐고 있는 상장 주식들의 시장 가치가 1분기 말에서 5월 6일 사이, 그러니까 고작 한 달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무려 44%나 폭등을 해버린 겁니다. 자, 이 44%라는 상승폭을 돈으로 환산해 볼까요? 입이 떡 벌어집니다. 1분기 말에 KCC가 가진 상장 주식 가치가 약 5조 2천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5월 6일에 딱 찍어보니까 이게 7조 5천억 원으로 널뛰기를 한 겁니다. 불과 한 달여 만에 장부상으로 무려 2조 3천억 원의 자산 가치가 뻥튀기 된 거죠. 아까 1분기 본업에서 시장 기대치를 한 100억 원 정도 밑돌았다고 했죠. 이 2조 3천억 원이라는 거대한 해일 앞에서는 100억 원의 어닝 쇼크는 진짜 바다 위에 작은 물방울 하나 수준인 겁니다. 이게 바로 미스터리가 풀리는 순간이자 애널리스트들이 야, 무조건 매수다라고 외치는 결정적인 이유죠. 그럼 도대체 무슨 주식을 갖고 있었길래 이런 대박이 났냐? 표 맨 윗줄을 딱 봐주세요. 네, 바로 삼성물산입니다. KCC가 삼성물산 지분을 10% 이상 쥐고 있는 핵심 주주거든요. 1분기 말에 4조 1천억 원 하던 삼성물산 지분 가치가 5월 초에 무려 6조 900억 원을 뚫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삼성물산 주가의 폭발적인 랠리가 KCC 전체 기업 가치의 멱살을 잡고 통째로 끌어올려버린 엄청난 나비 효과를 낳은 거죠. 자, 이렇게 숨겨진 자산 가치의 엄청난 반등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하반기 주가를 더 높이 끌어올릴 세 가지 핵심 촉매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기대하는 하반기 랠리의 엔진은 딱 3단제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 아까 1분기에 원가 때문에 고전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분기 중반부터는 실리콘이랑 도료 가격을 본격적으로 인상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마진을 제대로 챙기겠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 갖고 있는 것 중에 덜 중요한 비핵심 자산들을 싹 정리해서 군사를 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진짜 대박인데요. 회사가 금고에 고이 모셔둔 자사주 17.2% 중에서 무려 13.2%를 불태워 없애버리겠다, 즉 소각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 여기서 자사주 소각?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아주 직관적으로 비유해 볼게요. 피자 한 판을 10명이 나눠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2명이 안 먹겠다며 피자 조각을 버린 겁니다. 그럼 남은 8명이 먹을 수 있는 피자 조각이 훨씬 커지겠죠? 주식도 똑같습니다. 전체 주식의 13%가 허공으로 사라지면 시중에 남은 주식들이 엄청나게 희소해지는 거예요. 당연히 기존의 주식을 들고 있던 일반 투자자들의 1주당 가치도 쑥쑥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자사주 소각이 주주 환원 정책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이유죠. 결과적으로 삼성증권 애널리스트의 최종 멘트를 보면 우리가 맨 처음 가졌던 그 모순적인 의문이 속 시원하게 풀립니다. 2분기부터 판가를 제대로 올려서 마진 챙기는 건 시간 문제고, 거기다 삼성물산 같은 보유자산 가치는 지금 말도 안 되게 치솟고 있다. 그러니 단기적인 실적 부진에 쫄지 말고 강력 매수 의견을 유지한다. 이렇게 쾅쾅 못을 박은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숫자만 봐서는 절대 알 수 없었던 그야말로 숨겨진 수조 원대 가치의 실체인 거죠. 오늘 우리는 어닝 쇼크라는 뻔한 장막 뒤에 숨어있던 수조 원대 자산 가치의 폭등, 그리고 주주들의 환호를 부르는 강력한 자사주 소각 정책까지 모두 확인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이렇게 막대한 투자 자산의 가치 상승이 과연 본업이 흔들리는 걸 언제까지나 방패처럼 막아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회사가 장기적으로 튼튼하게 크려면 실리콘이나 도료 같은 핵심 본업이 완벽하게 부활해야만 하는 걸까요? KCC라는 이 위태롭고도 매력적인 저울질,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시나요? 오늘 준비한 분석 자료가 여러분의 투자 인사이트를 한 뼘 더 넓혀주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